네, 안녕하세요. 23학년도 편입을 준비하여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홍익대, 국민대, 아주대, 인하대, 서울과기대 총 10개 학교에 합격 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에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대원입니다. 자연 일반 편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지방공립대학교 건축공학과였고 토익은 700점대였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까지 놀며 운동만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처음 해봤습니다. 3월 전국 모의고사에서 모든 과목을 합쳐서 200점도 안 되는 성적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언수에 합쳐 200도 못 넘으면 대학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충격에 빠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년간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공부에 요령이 너무 없었고 너무나 무식하게 부딪히고 그랬기에 효율도 없었고 마지막엔 체력도 떨어져 번아웃도 많이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능을 보니 당연히 미끄러졌고 이 성적으로 지방 공립대 문과로 가기엔 그냥 공대 특화 학교였기에 공대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도 과학이 싫어 과학을 덜 하는 과가 어딘지 생각하다 건축공학과로 교차 지원했습니다. 학교를 다녀보니 사람들이 너무 좋았고 생활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 속에 뭔가 공부에 대한 찝찝함이 남기도 했고 경험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저였기에 교환학생이나 의료 쪽에 관한 다전공 등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 생각을 하던 중에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곳은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문과였고 수능을 준비하기에는 과학과 가형 수학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래저래 2년 동안 다니고 군대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 편입을 하면 수학과 영어만 준비하면 되고 대학 수학을 해보니 성적도 잘 나왔어서 편입시험이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처음 목표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였고 마지노선은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였습니다. 네, 휴학 후 1년 준비하였습니다. 이공계분들 지금 시점이면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성적에서 흔들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수학 진도는 나가고는 있는데 이전 내용을 까먹은 것 같다거나 단원별로 풀 때는 잘 풀렸던 문제들이 혼합형에서 마주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라거나 등등 상황들이 다양할 거예요. 첫 번째로 복습에 관한 내용은 1월 혹은 3월부터 시작하신 분이라면 지금쯤 선대까지 끝내고 다변수를 하고 계시거나 더 빠르신 분들이라면 공수 진도를 나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쯤 수학 영어 비율을 6대4 혹은 7대3으로 잡았는데 그 안에서 수학의 비율을 진도 30, 진도 나간 거 복습 10, 문풀 30, 문풀 복습 10, 앞내용 복습 20 이런 식으로 잡아서 공부했습니다. 개인마다 커리큘럼이 다 다르고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정말 어디 단원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공부한 본인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봤을 때 어디가 제일 약한 파트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다들 꺼려하는 미분의 응용 파트 혹은 적분의 응용, 급수의 식 변환하는 부분, 선대의 공간 부분 등 가장 하기 싫은 부분부터 건드려서 복습하시는 게 좋아요. 다들 쉽게 풀 수 있고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만 하려 하지 하기 싫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려 하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때도 문제별 통계를 보면 다들 하기 싫어하는 공통적인 파트에서 오답률이 낮아요. 지금껏 피하셨다면 파이널 때도 그 문제들을 피하고 계실 본인들을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본인의 약점을 빠르게 보완해서 남들 다 맞추는 문제 맞추고 남들 틀리는 문제 한두 개씩 더 맞춰주면 합격에 가까워지기에 약점을 보완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합형 연습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최대한 많이 풀어보세요. 풀고 땡이 아니라 분석하셔야 합니다. 수학 문제를 볼 때의 자세는 첫 번째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셔야 하고 10초를 생각해보고 풀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체크 후에 풀이 우선순위를 가장 뒤로 넘기시고 풀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가를 고려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엔 풀 수 있으나 시간이 좀 걸린다 그 다음엔 그럼에도 시간이 남으면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건드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편입 수학이 워낙 타임어택이 심해 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에 문제를 걸러내는 안목을 꼭 기르셔야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법을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수강하던 영어 선생님께서 메타인지 학습법을 계속 말씀해 주셔서 그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인 상황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못하고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방식을 보완해야 다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행하셔야 합니다. 아는 단어인데 내가 모르는 뜻이 있었는지, 내가 접속사를 놓쳤는지, 글을 너무 날려서 읽었는지 등등 본인의 사소한 오답 습관을 계속 생각하고 다음엔 접속사 체크를 잘해야겠다. 첫 세 줄을 집중해서 읽어서 작가가 어떤 말을 할지 정리해 봐야겠다 등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만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성적에 따라 그날 기분에 따라 본인의 공부 컨디션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그걸 메타인지를 통해 최소화하고 합격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독서실이 오전 8시 30분에 오픈을 해서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기상하여 아침 식사를 하고 독서실로 오픈런을 했습니다. 그날 해야 할 게 많으면 독서실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7시에 열어서 1시간 30분 동안 공부를 좀 더 한 뒤 독서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에서 빠르면 10시, 늦으면 12시쯤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주로 월 단위로 목표 계획을 설정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 단위와 일 단위로 얼만큼 해야 목표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지 생각하여 과목별로 시간을 배분했습니다. 10월, 11월쯤에 파이널을 대비하여 한창 바쁠 때라 시간이 부족한데 몸도 마음도 지쳐서 기상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늦어지곤 해서 힘들었어요. 막상 늦게 일어나면 그날을 다 망친 것 같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하루를 통째로 안 하기엔 죄책감도 너무 심할 것 같아 그래도 매일 꾸역꾸역 나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방법은 목표로 하는 캠퍼스에 가는 것이에요. 캠퍼스를 둘러보고 과동도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년에 내가 이곳에 오겠구나 생각하면서요. 저는 과동 앞에서 사진을 한 장 찍고 인화해서 플래너에 붙여 1년간 공부했는데 공부하며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목표와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편입 준비 기간 동안 많은 흔들림이 있을 거고 그 기간을 남이 대신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도편사 카페 혹은 도편사 오픈 채팅방을 많이 봤는데 지난 편중생들 분께서 수업을 기다리면서 밥도 잘 못 드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신다는 카톡을 볼 때마다 아 시험이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며 꼭 최초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과를 받고 아 그때 좀 더 할걸 이라는 말 없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끝나고 결과를 봐도 후련하게 볼 수 있는 제가 되자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자소서, 학계서 같은 경우에 저는 10월부터 준비했습니다. 우선 10월부터 준비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서 접수할 때 쓰기에는 마음도 급해서 글도 잘 안 써질 것 같았고 공부에도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조금이라도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담당자 분께서 나의 글을 읽고 내가 글 속에 녹여낸 키워드가 기억에 남자 하자였습니다. 수많은 학계서를 읽으신 분들인데 평범한 내용, 기억에 남지 않는 내용이라면 저를 어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계서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류의 비율을 성적으로 찍어 누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작년 한양대와 시립대 같은 경우에 학계서가 좀 컸다 생각하는 입장이기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을 준비하자였습니다. 작년 체감상 한양대 영어는 다들 비등비등할 거라 생각했고 비메이저 공대 기준 수학은 마이너스 5개 정도에서 오차가 한두 개 정도 생각해서 이것의 차이를 낼 수 있는 게 2차 전형인 서류 30%였기에 여기서 제가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립대의 경우에는 작년 첫 편입시험을 시행했고 문제가 쉬웠는데 제가 2개인가 3개 틀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최초 합격 나온 거 보고 다들 성적대가 비슷비슷해서 서류로 갈렸을 확률이 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학계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공부에 다시 전념하시는 방법 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희대 시험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경희대의 경우에 시험 장소가 국제캠이었습니다. 시험 시간대가 오전 이른 시간대여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근처 숙소에서 잠을 청하고 시험을 보려 했습니다. 근데 전날 잠도 안 오고 머리도 너무 아프고 해서 새벽 4시 정도에 잠이 들고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경희대 시험은 놔줘야 하나 생각이 들며 시험을 쳤습니다. 경희대 수학은 9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전 기출을 보면 난이도에 비해 시간이 여유가 있어 실수만 하지 말자 생각이었습니다.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 문제 유형은 비슷했으나 계산이 더러운 게 많았고 답 오류도 있었던 것 같아 당황했습니다. 가장 큰 건 컨디션이 좋지 않아 30분을 남기고 6문제를 못 푼 저를 바라보니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정신 차리고 끝까지 후회 없이 풀고 나오자 생각에 열심히 마지막까지 풀고 나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 후 망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만연했는데 남들도 까다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나만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경희대 최초 합격을 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까지 펜을 놓지 않고 풀었기에 붙을 수 있었구나. 그러니 수험생 여러분들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눈앞에 보이는 문제, 그 딱 한 문제라도 풀어보자 생각으로 임하시고 그 한 문제가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많은 불안 속에서 묵묵히 공부를 이어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수험생일 때 그 불안이 너무 싫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합격할 수 있을까 등등 많은 불안이 저를 감싸왔습니다. 불안은 합격증을 보기 전까지 계속되더라고요. 그러니 올바른 계획과 꾸준히 공부함 속에서 오는 불안은 오히려 좋은 거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공부에 진심이고 더 잘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오히려 이 불안이 나에게 긴장감을 주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겠구나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편입의 레이스를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건축공학 면접은 검은색 주머니에서 3개의 질문지를 하나씩 뽑아 순차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이었고 3분의 교수님과 학생 1명이 면접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주로 전공 면접도 있었고 지원 동기를 말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아주대 건축학과 면접에서는 이제 2명의 교수님과 4명의 학생이 들어가 답변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제 아주대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학 그리고 공학이 합쳐진 트랙이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공학 세부 트랙을 결정하는 형식이었기에 면접에서는 주로 건축학을 선택할 것인가 공학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가 전공 관련한 질문이 꽤 있었고 공통적으로는 자기소개서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추후 계획이라든지 진로, 지원 동기 및 포부 등이 이 학교 그리고 과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각자 상황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남의 속도에 맞추어 가다가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을 믿고 본인의 속도로 꾸준히 편입을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